충청북도 괴산군 삼성리. 이곳 마을에서도 산길을 따라 다시 20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고 험한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끝에 취재팀은 귀틀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귀틀집 주인은 올해 38의 김용달 씨. 그리고 두 딸 홍이, 민이다. 벌집이다 진짜. 편한 도시생활 다 버리고 산골 오지에 새 보금자리를 꾸민 지 3년째. 그동안 홍인에는 어느 만큼 알찬 수확을 거두었을까. 홍인의 귀틀집에 이제 세 번째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초행길이라면 여간에선 찾아오기 힘든 홍인에 김용달 씨가 아랫마을까지 내려가 손님을 모시고 올라왔다. 들어오십시오. 아, 좋은 날 오셨네. 고성으로 가신다 하셨나요? 예. 힘들어서 비 오는 거예요. 오로지 홍인의 귀틀집을 구경하기 위해 멀리 경기도 분당에서 3시간 넘게 달려왔다는 손님. 중이 있었으니까 비워놓고 올라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을 해달면 되지 이제 목수시켜서 해달으려고 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귀농 희망자들 사이에 홍인의 귀틀집은 꽤 유명하다. 홍이 아빠 김용달 씨가 직접 그것도 혼자 지은 집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기틀집 지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하방, 중방, 상방 이렇게 해갖고 세 개는 굵은 걸 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벽 두께가 하방 두께예요. 그러니까 30cm거든요. 김용달 씨는 직접 나무를 구해와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그 사이를 질 좋은 황토로 메워 벽을 만들었다. 비가 그래도 혼자서 이거.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천장을 만들고 지붕을 씌우는 것까지 김용달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나도 손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25평 남짓한 집을 완성하는 데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저쪽이 남자형인데 아직 다 못해서. 거기다 김용달 씨는 화장실 전망까지 생각해서 만들 만큼 집 곳곳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리 집에서 제일 전망 좋은데 화장실 안 친다고 여기다가. 다른 사람 갖다 쓰면은 여기다 조금 정자로 뿌릴 텐데 물이 흘러서. 정자는 저쪽으로 이제. 아, 오늘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자연 속에 있되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귀틀집. 많은 귀농 희망자들에게 홍인의 귀틀집은 모범 교과서인 것이다. 갈 때는 시간이 이 나무를 말렸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김원길 씨도 언젠간 이렇게 귀틀집을 짓고 시골에서 살 날을 고대하고 있는 귀농 희망자다. 집 올리는데 1년. 하지만 자식 때문에 1년, 2년 미뤄온 것이 7년째. 김원길 씨는 김용달 씨가 그저 부러울 뿐이다. 기렁지 찾다 보니까 기렁지 이렇게 한 사람을 찾았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앞서니까 술 담배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난 요즘에 내쳐보고도 하는 얘기가 살자고 하는 거냐 죽자고 하는 거냐 살려면 시골로 가자. 잘 생각. 그게 정답인데요, 사실은. 10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세 번째. 최근 들어 홍인의 귀틀집엔 김원길 씨 같은 귀농 희망자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마감하고. 야, 그때 이런 거 구하다가 이 고물상에 부탁해요. 예, 구하셔가지고 아주 어먹주먹하게 이것도 하셨네 이거.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요. 이쪽에 이제 맥질 해나가기 시작해서 좀 낫지요. 아니면 뚜껑 있는 후라이팬에다가 아니 잘 먹겠습니다. 이게 밤하고 틀려서 폭탄 같지는 않다고. 내년에 제가 집 한번 붙여가지고 한번 초빙하겠습니다. 그 손님들에게 적으나마 은행이며 땅콩 한 꾸러미를 잊지 않은 김용달 씨. 귀농 3년째 접어든 김용달 씨는 이제 넉넉한 시골 아저씨의 모습 그대로다. 아무리 시골 사람이 다 됐다지만 김용달 씨는 화장실까지도 재래식을 고집하고 있다. 요즘 시골 사람 같지 않은 구식 중 구식인 것이다. 특히 두 딸의 요강을 챙기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김용달 씨 일과다.
하루를 묵혔다가 주변 텃밭에 걸음으로 주기 위해서다. 유일한 걸음이 애들 오줌 거잖아. 시골 살기가 좋은 게 모든 게 순환하잖아요. 어디 막혀서 썩거나 버려지는 일 없이 다 순환한다는 게 좋지.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김영달 씨는 집에서 생긴 모든 음식 쓰레기를 모아두었다. 화학 비료로 지친 땅을 되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김영달 씨는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 실직자가 넘쳐나는 요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지만 김영달 씨는 미련 없이 사표를 냈다. 그 퇴직금 3천여만 원을 모두 투자해 집과 밭을 마련하고 작년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밭이라 봐야 600평. 하지만 처음 해보는 농사가 마음처럼 될 리 없다. 우리끼리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작년에 콩하고 고추. 콩은 아예 안 달려서 이게 깍지만 많고 속이 안 들어 있어서 속상했고. 그 원인은 지력 때문에. 그보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일기를 읽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비가 온 것 같아요. 그 콩, 꽃 피고 이럴 때. 그 원인도 있고 종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올해는 그런 대로 콩이 달려 아쉬운 대로 메주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 계획이다. 한 5대는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그런데 하루 종일 도리깨질한 콩이 그릇 하나를 채우지 못했다. 사실 제초제며 농약 한 번 쓰지 않은 밭에 콩이 제대로 열릴 턱이 없다. 하지만 내년에도 용달 씨는 결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용달 씨는 땅에 건강한 기운이 스민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건강한 땅의 추억을 많이 심어주고 싶다. 색깔은 상추가 2가지 종류가 있어. 네. 여기는 붉은 놈은 적치마, 붉을 적자 적치마 상추라고 그러고 네. 파란 녀석은 청치마 상추라고. 큰딸 홍이는 이제 9살. 한데 귀농 이후 용달 씨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아직 어린 거는요. 접지만 안 해도요. 그냥 어린 거 보면 연두색이 있어요. 그럼. 이 봉숭아가 씨가 떨어져갖고 연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꽃을 필수 있을 없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사람도 똑같아. 씨를 잘못 뿌리면 어떻게 돼? 꽃도 못 피우고 죽는다고. 그 철을 알아야 돼.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학원에 있거나 TV를 볼 시간. 하지만 TV도 학원도 없는 이곳. 홍이는 무엇을 하든 자유다. (10월) 중순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산골. 아빠! 이거 태워도 돼요? 이거 태워도 돼요? 됐다. 아궁이는 귀틀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장치이자 홍이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됐다. 따뜻해. 그때 때는 꼭 나와가지고 놀아요. 불 가지고. 3년 동안 아궁이 떼는 걸 봐온 홍이. 아궁이 관리에도 제법 이력이 붙었다. 우리가 놀 수 있어. 아빠와 언니가 분주한 시간을 보낼 때 낮잠 많은 6살 미니는 아직도 꿈나라다. 부엌에선 김영달 씨가 저녁상을 차리느라 여념이 없다.
매일 밥상을 차리다 보니 웬만한 음식은 다 할 줄 아는 김영달 씨. 아까 맛있었는데 맛이 아니네. 오늘은 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엄마다. 오늘은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 홍이 엄마가 오는 날이다. 요거 홍이 책? 이게 제 책이에요? 오십시오. 예. 머리 빗가 한번 시골에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엄마가 챙겨오는 날이기도 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책 네. 엄마 학교 언니들이 네. 알뜰 시장에 내놔갖고 엄마가 한 권에 100원에 사왔어. 한 권에 100원이에요? 응. 꼭도 안녕. 야, 한번 읽어봐. 너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왔어. 홍이 엄마는 청주 근교에서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엄마 왔는데도 안 일어날 거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출퇴근을 하기엔 너무 먼 길.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만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케이크인지 네가 맞춰봐. 와, 웬일이야 이거. 진짜 어머. 나날이 요리 솜씨가 늘고 있는 홍이 아빠는 주말이면 더 한껏 솜씨를 부린다. 당신 오늘 무리하네.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건강해라. 네. 반짝이 자고 일어나서 그냥 보리. 그동안 일하면서 힘들었을 부인을 위해 기가 막히다 이거. 또 같이 하는 시간이 적은 만큼 더 소중한 시간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다. 깼는데. 장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어봤어야지. 작년. 얘는 엄마도 하나 싸먹고 넣어줄게. 응? 무지 맛있다. 엄마 꼭 싸줘. 싸줘. 얼마나 따오려고. 온갖 장비를 다 준비하네. 사다리는 가져가야지. 사다리는 있어야 되겠더라. 다음 날 아침 홍인의 식구가 모두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다. 여러 가구 있네요. 아빠 저거 좀 보세요. 많죠? 그래. 저거야 저거? 월차만 다 그게 하나 아니고 둘. 참 여기. 지난밤 홍인에는 3만 원을 주고 이웃 마을에 있는 감나무 하나를 사두었다. 올 한 해 이 감나무에 난 감들은 모두 홍인애가 가져가기로 한 것이다. 홍시 하나 먹고 해요. 홍이 미니가 감나무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사이 엄마 아빠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을 얻었다. 그게 만족스러우세요? 딴 거? 부자 됐죠. 부자예요, 부자. 아 근데 너무 풍성하고 좋네요. 진짜 풍성하네. 좋아하시나 몰라. 트럭 한가득 실어올 땐 좋았는데 막상 손질을 하자니 보통 일이 아니다. 홍이는 먹기만 해. 네. 겨울을 대비해 저장을 하려면 감 하나하나가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한번 잘라봐. 시작. 이제 그만 자를 거야. 그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너무 붙으시고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내보니까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창 자라는 나이인 홍이와 미니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봐봐 미나. 너도 봐봐. 뭐 하는 거야? 에? 소꿉놀이에요 이거. 소꿉놀이? 네. 흙으로 밥 짓는 거야? 네? 지금 핫케이크 만들어요. 케이크? 네. 하지만 땅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말처럼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봄에서 가을까지 부지런히 손을 놀리지 않으면 못 하나 얻을 수 없는 것이 시골 생활인 까닭이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옹시가 됐지. 이제 겨울에 하나씩 꺼내다 먹으면 맛이 아주 좋지. 닿으면 물로 터지더라고. 뭐 감식초 담을 건 안 나오겠는데요? 아빠 피면 꽂고 다녀. 예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생강을 다시 굽어드릴게요. 아저처럼 굽어드릴게요. 아야. 뭐야 머리털 다 뽑는 거야? 아빠 귀엽다. 고마워. 일요일 저녁 미니가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이 한창이다.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간소하나마 축하 파티가 열렸다. 하나. 하나, 둘, 셋. 빌었다. 니나 너는? 네. 엄마는요? 엄마도. 10년 전 처음 만난 김영달 씨 부부.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결혼했고 귀농도 같이 결심한 일이었다. 하지만 홍이 엄마는 아직까진 교사 생활을 청산할 생각이 없다. 애들한테서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죠. 예. 아까도 소원 빌었다 그랬는데 아마 소원이 홍아 엄마가 홍이 소원 맞춰볼까? 응? 아, 우리 네 가족 함께 모여서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게 소원이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거봐. 그랬냐? 야 이거 옛날에 우리 했던 거니? 너 엄마 가는데 안 척단하려 그래. 어. 엄마 왜 홍현이한테 뽀뽀 안 하세요? 홍현이? 네, 홍현이. 홍현이도 엄마한테 해줄 거거든. 야 엄마 뽀뽀. 한창 엄마 손을 많이 탈 나이. 할게요. 그러나 내일은 월요일. 학교에 출근하자면 엄마는 지금 떠나야 한다. 김영달 씨도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 아니 너무 늦어갖고. 피곤하겠어. 운전 조심해요. 네. 하지만 부인이 스스로 판단해 귀농을 선택할 때까지 김영달 씨는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벌써 일어났어야 할 시간. 하지만 김영달 씨는 재촉을 하는 법이 없다. 더 잘 거야? 8시 5분인데. 시간에 쫓겨 짜증스럽게 아침을 시작하느니 지각을 하더라도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이 홍이 아빠의 생각이다. 월요일 아침 엄마가 가고 없어서인지 미니는 조금 우울한 얼굴이다. 바빠도 아침은 꼭 먹이고 딸들의 긴 머리도 곱게 빗어주는 아빠. 3년째 계속되온 홍인의 아침 풍경이다. 월요일을 빼면 유치원에 다니는 미니도 엄마 없는 아침이 더 이상은 낯설지 않다. 자 이제 먹는다. 이렇게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스쿨버스 시간을 놓치기 일쑤다. 저는
아니 스프. 김영달 씨는 매일 두 딸을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 아 이거? 학교 가서 먹게 홍시? 아니 선생님들인데요. 선생님 드릴 거래요. 선생님들에게? 네, 저도 이거요. 저희 반에서 홍시 만들게요. 선생님 드릴 거예요. 저희 반에다 매달아. 홍시 그러니까 홍하는 오후 수업이 끝나면 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김영달 씨의 몫이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서로 시간에 쫓겨 엄두도 못 낼 일.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김영달 씨에겐 무엇보다 큰 행복이다. 이제 좀 한번 찍어봐 주세요. 요놈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거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한다는 것이 김영달 씨의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돈 쓸 일이 전혀 없을 리는 만무하다.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 추국소금에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간 거고요. 그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건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거 어제 확인하셨다고요? 하지만 교사 생활을 했을 때에 비하면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찾아갔고요. 안녕하세요. 네. 교직에서 받는 연간 소득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선인데요. 대신 이제 소비는 더 줄었죠. 4분의 1이 아니라 글쎄 한 8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 집 짓느라고 거의 뭐 소득 일이 별로 없었고 시작이었는데 올해는 하여튼 조금의 흑자, 그래봐야 뭐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정도의 흑자를 남길 것 같아요. 한 해에 100만 원이요? 네. 귀농과 함께 김영달 씨가 시작한 일은 염색이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숯도 김영달 씨가 쓰는 염색 재료 중 하나. 포도나무로 만든 숯을 곱게 빻아서 물에 넣고 채로 걸러내면 훌륭한 염색 재료가 되는 것이다. 채로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은 수십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굵은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색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 강도가 보통이 아니겠어요. 네.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 있어갖고 하루 종일 염색해도 이제 버틸만 하더라고요. 특히 숯 염색은 색을 곱게 입히기 위해서 몇 번이고 비비고 헹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천연 염색은 그래서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김영달 씨가 하는 염색은 여러 가지. 그중에서도 올해는 특히 황토가 제일 주문량이 많았었다. 황토가 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진 데다 또 각종 공연 의상이나 선물용으로 황토 염색천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달 씨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굳이 돈 때문만은 아니다. 과정 동안은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왜 이 짓을 내가 하나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 끝내고 이제 색이 나왔을 때 마음에 드는 색이 나오면 정말 행복해. 그런 과정들이 거의 매일 반복이잖아요. 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역시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귀농을 결심하고 지금의 귀털집을 지으러 다닐 때부터 김영달 씨는
천연 염색을 공부했었다. 그때 이미 농사는 먹을 만큼만 짓고 염색으로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또 돈을 벌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돈 이상으로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약간의 탁도를 높일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오염을 시킨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근데 상추를 물에 풀어놓으면 정화 기능이 더 예. 그 물고기들이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염색으로 벌고 싶었던 돈이 한 300만 원쯤 됐었어요. 1년에 네. 겨우 네. 왜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 너무 많이 벌면 쓸궁리 해야 되잖아요. 쓸궁리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갖고. 근데 조금 더 추울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만큼 하려면. 아직 목표 달성 안 됐어요? 네. 돈 욕심은 일 욕심을 만들고 그것이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욕심을 버리는 것. 김용달 씨 귀농의 가장 큰 원칙이다. 아직 안 가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가셨어요? 바쁜 일선을 잠시 접고 김용달 씨가 이웃마을에 마실을 나섰다. 전화 오면 좀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와서 늦게 와도 된다고 그래서 좀 늦게 와도 되겠어요. 그거 갔다가 그 활용해서 가죠. 다른 귀농자와 함께 서울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옆마을 부부에게 격려차 가보기로 한 것이다. 택시 보러 갈 때 글리 가잖아요. 참 그래서 지리를 잘 하시는 네, 맞아. 그게 속코스네. 반길에서. 네, 지름길이라고 네. 글리 가지. 그래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도 색실한 단어를. 이거 신혼인 모양이죠. 신혼은 우리보다 구원인데. 우리보다 조금 빠르지. 그럼요. 바쁠 때 서로 조금 품앗이도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약간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처음 와갖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와갖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고. 김용달 씨가 있는 삼성리에서 차로 40분쯤 떨어진 사선리 마을. 신참 부부들은 마을 어른의 감따기를 도와주고 있었다. 아유 근데 왜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사오셨어요? 부자를. 고맙습니다. 내려온 지 이제 겨우 3개월에 접어든 귀농 가족의 집이다. 역시 감동네라. 집주인과 인사도 나누기 전에 곶감부터 따먹는 김용달 씨. 네, 저쪽 괴산, 예. 청천, 삼성에서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김용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다녔다는 최원호 씨 부부는 3년을 고심한 끝에 지난 8월 아이 둘을 데리고 귀농을 했다. 재료가 잘 안 되죠. 내려온 지는 얼마 안 돼갖고 아직 뭐 좀 내가 한번 농사를 1년 지어가면서 뭔가 좀 뿌리를 내려야지. 아직 모종했는데 모종 뿌리도 안 내렸는데 뭐 기농 선배님들 찾아뵙기도 뭐하고 다들 그래요. 이렇게 오시니까 참 반갑네요. 찾아와 주시니까. 최원호 씨는 500여 평 밭에 유기농법으로 배추와 무를 키우고 있다. 여기가 좀 그래. 아이고 그때 그 배추가 벌써 이렇게 컸군요. 네. 최원호 씨에겐 어엿한 선배인 김용달 씨 귀농 후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노래지거든요. 얘 빼고는. 이 퍼른 것들이 노래진다고요. 여기는 저까지 할려면 다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뜯어낼 생각하고 여기까지. 지프로 묶어야죠. 지프로 묶어도 되고 뭐 고추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럼 묶어놓은 놈들은 안 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것들이 다 얼어갖고 흩어질 때까지 다 얼어.
사실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곧바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자들은 수없이 많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소리 내리고 그러면요 이렇게 잎이 영양분 처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고갱이만 남기고 그런 것들은 따주면 옆집 할머니도 이거 따주시더라고요. 잘 커요. 뭐가 이게 이파리만 무성해진다고 해요. 네. 지금은 좀 뒀다가 따주면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네. 무가 좀 튼실하게 자라는. 그 따면 이거 다 따도 돼요. 그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귀농 선배들의 경험 섞인 충고와 격려가 무엇보다 좋은 걸음인 셈이다. 그동안 심심하지? 어? 친구 있는 데로 이사 갈까? 어? 그럼 홍아 우리 도시로 나갈까? 빨리 내년이 됐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응. 응, 엄마도. 빨리. 어? 근데 홍아 너 작년에 엄마 들어왔을 때는 엄마는 그냥 청주에 사세요. 제가 가끔가다 편지 드릴게요. 그랬잖아. 너 여기 네. 산다 했잖아. 그래도. 근데 왜 요즘은 마음이 바뀌었어? 예? 왜 요즘은 그냥 마음이 엄마랑 바뀌었어? 같이 살고 싶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응, 엄마도. 그럼 홍이가 나가면은 아빠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아빠는 그냥 혼자 살라 그래요? 그럴까요? 미나, 반짝아. 네? 반짝이는? 어? 반짝이는? 와, 내 편을 확보했다. 하지만 홍인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부딪히는 지점이 그런 거죠. 아이들 진로를 생각한다면 도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홍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비워야 할 때,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꼈거든. 난 채워줘야 할 때 채워주지 못한 부분. 애들이 어린이로 남는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같이 있지 못한 부분이 계속 속이 상하지. 그것이 미안하고 그렇게 된 게 야속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 비워야 할 때를 모르는 거.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농사 일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역할까지만 농부의 역할이고 그 다음은 지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도저히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깨나는 놈도 있더라고요. 요즘 씨를 뿌리는 녀석들. 봉숭아 같은 경우는 씨가 떨어져 갖고 요새 싸게 튼다고. 아 이것도 부모가 씨를 뿌려야 할 때를 잘못 뿌렸구나. 욕심을 계속 내는 거죠 자식에 대한. 좀 은유적 표현이긴 한데 가을철에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걷어야 할 때고 비워야 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거 보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니까 씨를 늦게까지 뿌리게 된다고. 그러고 나면 결국 아이들이 늦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일찍 독립시키면 시킬수록 그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당신이 애들 옷 고르게 하고 이런 건 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애들한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나는 자신 있어요. 나중에 넓은이하고 반짝이한테. 자신 있다는 말이 좀 우습긴 한데 아유 웃어라. 너 어떻게 자신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썩 나쁜 부모였다라는 기억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곳에선 홍이나 미니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기엔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시로 나간다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김영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먹지도 못하겠다. 일단 뜯은 다음에 칼로 밑쪽을 잘라. 그렇게 말고 짧게 잘라야지. 아랫마을 사촌 언니가 놀러 온 날 됐다. 드디어 다 됐군.
그런데 밥상에 오를 양배추가 야구공만 하다. 작은데 괜찮아. 가자. 올해 처음 농사를 지어봤는데 그 아마 땅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이 거름을 많이 먹는 것 같아. 애들이 양배추 샐러드를 좋아해서 농사를 지어봤는데 있는 아빠 저녁 후식 먹을게요. 한시로. 여기에 저녁 시간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다. 맛있는 냄새가 났나 봐. 반짝 들어 내놓고 저기 문 닫고 와. 맛있는 냄새가 났구나. 맛있었다 야. 미안해요. 좀 이따가 되겠는데? 빨리. 문 닫아. 한바탕 난리 끝에 오랜만에 손님을 초대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이거 아이들 건사하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김민만 편해. 지금은 이제 재밌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들이 이렇게 대충 먹이는 것보다는 그 애비가 밭에서 나는 거 이렇게 좀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날 뭘 먹일까 이렇게 구상하고 그러면 재밌어요. 신나고. 내 거 맞아. 내 건 없다. 아궁이에 구워 먹는 고구마는 깊어가는 가을 산골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내 고기다. 나도 주지. 내 거 어딨니? 이야. 이렇게 잘 익은 건 처음이야. 뜨거워. 은근한 장작불에 노랗게 익은 고구마처럼 아이들의 가을밤도 그렇게 익어가고 있다. 민희는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 사촌 언니 홍이는 일찌감치 세수를 하러 나섰다. 저거 진짜 나 내려가기 싫어. 너 못 내려가지? 그것도 물 먹고 싶었나 봐. 엄물이야. 아 차가워. 홍이는 늘 개울가에서 세수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져 물이 얼음장 같다. 안녕. 세수 다 한 거야? 네. 세수. 이현이 고양이 세수하네. 이제 곧 11월 산골에 겨울이 성큼 다가선 모양이다. 자, 오리깨. 가자. 이게 도리깨라고? 콩 털고 깨 털고 하는. 김영달 씨가 도리깨를 돌려주러 마을 이장님 댁에 들렀다. 아이 깨를 털렸더니 비가 와서 안 돼. 안 들었어? 네. 어디 가시기? 잔치 가려고. 이게 뭐요? 은행 이런 거 다 했어요. 아이고. 참. 의도같이 어디 갔어? 이거 언제 하셨어? 천막을 해놓으셨네? 비가 따라가지고. 이장님이 평소 도리깨를 어디에 놔두는지도 아는 김영달 씨. 이제 시시콜콜한 마을 사정에도 훤하다.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콩 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잘안 나물었어 뭐. 예, 섭이 뭐 반도 안 나와. 깍지만 많이 달려. 고구마 좀 갖다 잡숴. 고구마 좀 드려. 고구마 집에 있는데. 있어? 예. 고구마 많이 캐셨어요? 좀 먹을 건 예, 아이 고맙습니다. 고구마 있다는 소리에도 이장님 댁 마나님은 당연하다는 듯 고구마 한 봉지를 내민다. 진짜 큰일이야. 금댕이. 금댕이 같이 생겼어. 애기. 부산 장에 좀 가보려고. 애들 뭐 마늘 샀어요 마늘? 마늘 안 샀어요. 마늘이 좀 싼가? 아 우린 저희 김장할 마늘을 못 샀어. 또 비 오네. 가서 오늘이 계산장이야? 찌지부리한 거 있으면 사다가 마늘. 볼일 다 보고도 한참 얘기를 주고받는 용달 씨. 품새가 영락없는 시골 안악이다.
한번 심어보고 안 되면 많이 그렇죠. 마늘 싸갈랑 더 접사요. 싸갈랑 비싸면 놔두고. 김장철 다가오니까 또 올라갔겠지. 하긴 뭐 김장도 많이 안 한다니까. 그렇지. 예, 가겠습니다. 예. 내가 나온 소리가. 아빠 우리 여기 가본 적 있잖아. 오늘은 괴산의 5일장이 서는 날. 가자. 쭉 졸라보자. 뭐가 있나. 새 부녀는 장나들이의 절로 흥이 난다. 비싸긴 뭐 비싸? 비싸기는? 아니 동네 아줌마가 두어 접 사다 달랬는데 요거 가가 요거 8,000원. 5,000원이면 뭐. 요건 10,000원 가가. 10,000원. 요거 가가 10,000원짜리 가가. 아유 아니. 좀 알아보고. 너무 비싸. 애 하나 들쳐업고 마늘 흥정을 하는 김영달 씨. 누가 이 사람을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고 믿을까? 한장 안기? 이거는 뭐야? 빨간 거. 안돼. 다 5,000원이? 아니지요. 이거 조선 나서 7,000원. 사실 오늘 장에 용달 씨가 온 목적은 낫을 사기 위해서였다. 아니 뭐 전부 산도적 놈들 나신가? 이렇게 자루가 굵어요 그래? 산에서 막 찔는 거 대장간에서 한 거 그거 해는 거지. 요모조모 살펴보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김영달 씨는 낫과 손도끼를 골라 넣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쪽받치며 텃밭들을 말끔히 정리할 생각인 것이다. 마음 내실 거예요? 갖다 드리. 예, 많이 파십시오. 예. 아니 가자. 예. 아 그래야. 홍이와 민이도 볼 일이 있다. 달라고 그러면. 색색의 완구들이 걸려있는 노점 앞. 둘은 절로 발이 멈춘 채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늦가을 쪽밭. 쪽은 황토와 함께 김영달 씨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염색 재료다. 이게 뭐죠? 이 저 쪽입니다. 염색 식물. 근데 이렇게 잡초가 많아요. 제초제를 안 쓰니까요. 비닐하고 잡초가 많고. 내기는 한 3번 정도 맸는데도 이래요. 결국 깨끗한 데도 있고 지저분한데. 나중에 일손 딸려갖고 안 맸더니 완전 꿀밭이거든요. 내년에 쪽 염색을 위해 쪽씨를 받으려는 것이다. 감은 거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랜 염색일로 쓸 만큼 벌었고 번 만큼 적당히 썼다. 올해 550만 원쯤 벌어서요. 한 400만 원쯤 쓰고 150 저금해야겠다 이랬는데 거의 그 선에 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아직 2달 남았는데 빌라고 그랬더니 안 돼. 한 해 동안 100만 원 남짓한 돈과 씨앗 외에 김영달 씨가 남긴 것은 없다. 내년 봄 김영달 씨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다. 아유. 근데 이 선생님이라 그런지 들어서 안 하고 달라고 그러네. 산골엔 겨울이 빨리 찾아온다. 귀틀집에서 긴 겨울을 나려면 꼼꼼하게 채비를 해야 한다.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뭐? 예쁜 옷을 갈아입고 쥐가 구멍을 뚫고 김영달 씨가 겨우내 귀틀집 안을 훈훈하게 해줄 난로를 일찌감치 꺼내놓는다. 이게 1948년도 생산된 거더라고. 근데 2,000원 주고 샀어요. 방학이 되고 엄마가 오면 네 가족 모두 난로가에 모여 오손도손 겨울을 날 것이다. 와
넓은 것 같아. 더 넓은. 생각나냐? 홍아? 작년에 여기 내내 불 피고 놀았던 거? 네. 그래서 맨날 여기 민이 여기 차르 자국이에요. 맨날 잠깐만 열어주세요. 네. 난로 정화를 축하하면서 올겨울에 난로 앞에서 좋은 시간 보내자. 행복하게 삽시다. 건배. 홍인애가 풀지 못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히려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일 것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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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